당선인이 저랬답니다. 청와대에 하루도 안 있겠다. 아니 그러면 어디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민경 대변인님? 지금 이제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그 당선인이 청와대 그 담장 높은 청와대에 안 있고 이제 그 정부 그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사실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청와대로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많이 또 옮기고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아예 그냥 사택에 머물다가 이제 광화문으로 바로 이제 출근하겠다 그렇게 이제 밝히신 겁니다. 지금 이사하고 어떻게 뭐 안가 옮기고 뭐 지금 그런 것보다는 취임 첫날부터 광화문 집무실에서 일을 하겠다. 청와대 안 들어가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벌써 지난달에 인터뷰 때 그런 내용을 밝혔을 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 북악산과 청와대는 우리 시민들의 것입니다. 권위와 불통, 청와대 시대는 끝났습니다. 소통의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퇴근길에 남대문 시장에서 서민들과 막걸리 한 잔 나누겠습니다. 친구 같은 대통령, 이웃 같은 대통령, 누가 그런 대통령 될 수 있습니까? 앞서 윤석열 당선인의 인터뷰 내용은 1월 달 공약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정정할게요. 그런데 임세은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5년 전에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저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이제 거의 결은 같아요. 광화문 이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그러면 그때는 안 됐던 게 갑자기 5년 만에 광화문 일대 환경이 변했냐? 이거 어떻게 이게 의지가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없어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안 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문재인 광화문 1번가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그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여러 차례 성사하기 위해서 뭐 여러 차례 시도도 많이 하고 알아보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결과적으로 되지는 않았는데 청와대에 보시면 그 대통령이 일하고 계시는 집무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이게 근무를 하는 이제 여민관이라고 불려진 곳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서실 동이 그렇게 있고 또 경호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명장 수여나 이제 뭐 외교 행사 등을 하는 이제 본관이 있고 이제 영빈관 등이 있는데요. 각각의 그런 공간이 다 특수의 이제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제 각각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구성을 할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1,000명 가까운 직원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마 1,000명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물리적 공간이 좀 여의치 않아서 아마 그때도 무산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이제 직무를 할 때는 이 경호가 일단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광화문 한복판에 집무실이 있다 하면 도청의 위험이라던가 테러의 위험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뭐 구중궁궐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좀 안전한 장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뭐 정부 청사로 아마 그렇게 되면 직무를 하실 확률이 높은데 지금 광화문에 있는 정부 청사가 지금도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직원들에게 너무 비좁게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물리적과 경호적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뭐 좋은 해법을 마련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백성원 변호사님께는 시청자분들도 근본적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걸 여쭤볼게요. 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광화문에서 직무를 보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그러는 거 왜 청와대 좀 뭐 저기 배산임수는 아니지만 저기 산 공기도 좋고 거기서 직무하면 맑은 정신에 근무도 잘 되고 그럴 건데 왜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청와대라는 공간이
어찌 보면 약간 국민과의 불통의 상징이 자꾸 돼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정치인 하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임세현 대변인도 구중궁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안으로 쭉 이제 들어와서 국민들의 민의하고 너무 동떨어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곳이다라는 이미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바로 앞에 광화문 광장 보이잖아요. 광장에서는 일단 많은 집회들도 있고 국민들 목소리 많이 들려요. 이제 그러니까 저곳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호흡하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광화문 시대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은 굉장히 의지가 강하시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수위 안에서도 이 지금 광화문 청사 이전 특위까지 넣어서 네. 일단 그 임기 개시 첫날부터 지금 광화문에서 어떻게든 근무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뭘까요? 사저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뭐 총리 사저를 쓰겠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마당해 보여서 또 경호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과정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문재인 대통령도 하고자 했는데 결국 못했던 그런 이유들, 이런 이유들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해소를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보는 것도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5년 사이에 환경이 변했어요, 배 소장님. 그게 네. 이제 근본적으로 저기 시청자분 궁금하실 거예요. 의지는 강한 건 알겠어요. 근데 5년 사이에 변했어요. 그 광화문 대통령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게, 그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큰 이유는 여론의 호응도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했을 때 호응도가 매우 높았어요. 아하. 그래서 국민들도 여기 뭐 임세현 대변인도 계시지만 너무 아쉬워했어요. 그게 못된 게. 그랬을 때 대통령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대통령이 출퇴근하면서 국민들을 한 번이라도 바라봤으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불쑥 나타나, 물론 경호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로의 호프 광장에서 한잔하면서 하하하 마셔요, 이걸 원하는 국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민들의 여론이 아주 높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열자. 세 가지를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호, 그다음에 이동, 그다음에 공간인데, 공간은 정부 청사를 여하튼 이 보안 장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영빈관은 그대로 외부 인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남는 거는 경호는 경호대로 작동이 되는데 남는 게 이동이거든요. 그럼 네.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의 이 자택으로부터 이동할 수는 없을 거예요. 강남에서부터 오기는 너무 그렇죠. 멀고. 네네. 그러면 청와대 숙소를 그대로 사용하면 그 정도의 경호는 이제 뭐 우리가 남북 관계도 있고 하지만 좀 경호가 가능하지 않겠냐. 네. 그렇다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호응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중요한 건 실천이니까요. 한번 지켜볼게요. 앞으로 이제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하는 윤석열 당선인 앞으로 어떻게 돼갈지, 인수위 때부터 작업이 착착 진행돼야 될 테니까 한번 보겠습니다.